자, 이런 110페이지 행정학 접근법 채용 동향 왔는데, 자, 포스 모더너티하고 공공선택 이론 모형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공공선택 이론 모형은 제가 정책론적으로 빼서 얘기할 테고 그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스 모더너티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정리하겠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철학 용어고 국어에도 나옵니다. 국어에도 포스트 모더너티라는 사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전 범위, 전 학문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너티인데, 이 포스트 모더너티의 철학 자체에 근거한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너티의 행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이제 모더너티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포스트란 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죠. 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내모를 비판한다란다.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스트 비헤이버리즘, 요걸 이제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 요걸 비판한 이론이고, 포스트 모더너티야 근대주의 자체를 철저히 비판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탈근대주의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흑이 근대주의 이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더너티가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1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이제 모더너티하고 포스트 모더너티의 분기점 자체를 얘기할 때는 70년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 모더너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기술 지배, 기술 낙관주의가 지배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자. 자, 기술의 과학적인 발전, 비학적인 발전은 기술에 의하여 생활의 편의가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마저 연장이 돼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인간 수명, 여러분들 수명을 뭐 150세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150세가 갈까? 나는 갈 거로도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이 복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신체의 일부를 복제해가지고 심장 만들어 놓고 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좀 이상하면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어디서 붙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내가 볼 땐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인데. 그럼 하여간 이제 기술 자체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인간의 수명마저 연장시켰자. 그럼 머지않아 기술은 이 지구상에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대인들은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이걸 보통 기술주의가 지배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기술주의.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기술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이성이죠. 냉철한 이성. 그래서 이성 자체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해석한다고. 이게 이성을 강조한 사상을 합리주의나 주지주의라고 얘기해. 밑에 두 번째 합리주의 이코로 주지주의 여기서 보시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 모더너티 보자. 여러분들 지금 112페이지 봐야지. 딴 데 보고 있어. 하달 하달 뭐 했어? 내가 보길 잘했지. 안 뵀으면 어디 앞에 있으면 문이 다 들어와. 이렇게 뭐 하는지 다 보여.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근대주의를 얘기할 때는 모든 현상 자체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파악해요. 그래서 객관주의 그리고 실증주의가 지배하죠. 그리고 모든 것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좋다고 파악해. 분화주의. 이 분화주의가 바로 뭐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주의, 전문주의. 업무를 분화, 쪼개. 그럼 이제 하나하나는 특수한 성구로 바뀌어. 이게 특수주의. 전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주의. 그다음에 이 세상에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파악합니다. 그걸 메타적 근본주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메타적 근본주의, 불변의 진리. 이걸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절대주의. 또 관료제라는 조직 자체를 가장 여러분들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직 구조로 해석을 해. 사회 균형과 안정을 가져오는 가장 최고의 조직 구조는 관료제라는 계층제라고 해석을 해. 그리고 기업가 정신 자체를 강조하고 맹신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건 이제 워낙 누가 쓰냐, 막스 베버가 써. 이 베버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책 자체가 우리가 뭐 사회학자, 정치학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 뭐 어디에다가 둘지 모르겠어.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 선생님이 뭐 책을 볼 때마다 얘가 나와. 이 양반이.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뭐 아주 뭐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TV 유시민이 나오면 유시민 설정 그거 나오고 유시민이 많이 알아볼라. 박식해요. 근데 유시민을 몇 번 만나서 직접 진짜 알아요 선생님하고. 이분이 잘 나가기 전부터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현우로 모시는 분 자체가 있는데 그분 결혼식장 아들내미 결혼식장 갔는데 뭐 한 테이블 같이 앉아서 난 그 양반이 누군지 그때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오더니 아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우인데 네 형이야 하면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서 만나냐면 또 결혼식에 또 한 번 만나서 그리고 무슨 여러분들 그 서울 가서 이제 인강 뭐 강의하는데 이 양반이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 대에. 그러면 깜짝 놀랐지 둘 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니까 그 양반은 뭐 저기 기업 그 저기 특강 자료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거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제 고시 특강 하려고 찍으러 왔는데 거기서 앉아서 밥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최근에 만난 게 그때 만났거든. 그때는 뭐냐면 이제 장관 그만두고 한 양반인데 난 이 양반이 이렇게 유식한지 몰랐어요. 내가 보기엔 별로 볼 일 없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이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그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도 아마 그 시기에는 그 이상의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박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료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 정신의 원동력 자체가 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파악하는데 프로테스탄티즘 자체가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금욕주의적 직업윤리야.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갖고 기업을 이끌어가자고 파악하자. 그 바로 기업가 정신이야. 근면검소 신중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금욕주의적 직업윤리고 근면검소 신중 자체의 근거에 기업을 이끌어가자고 파악하기야. 근데 이걸 얘기한 게 누구냐? 워낙 칼뱅 얘기해. 칼뱅 알잖아. 직업소명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기업가 정신이 지배했고 균형과 안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를 강조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질을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칼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돈을 자꾸만 벌라고 얘기 안 해. 직업소명설의 근거에 맡은 거 열심히 돈을 벌라고 얘기해. 돈 버는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해. 칼뱅도. 돈 버는 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돈을 벌 때 어떠한 갖고 갖고 근면, 검소, 신중이라는 정신 갖고 돈을 벌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칼뱅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더노티고. 그럼 포스트 모더노티 이것을 다 부정해야 하네.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기술주의가 아니라 뭐야? 반기술주의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기술 자체의 지배는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고 파악했죠. 그 다음에 객관주의 반대말을 주관주의 그러는데 이 주관주의를 구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파악하는 게야. 이 마음에 있다고 파악해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시를 읽거나 보면은 이런 행간을 읽어라 그런 말을 해 안 해? 시를 읽을 때 행간. 그 시 지문에 있는 그 뒤에 의미를 읽어라. 그걸 이제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행간을 읽을 때는 시의 의미 자체를 달리 다 해석을 해야 해. 시의 의미를 달리 다 해석을 해야 해. 하는가 여러분들? 시의 의미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리 해석을 하는 게야. 마음속에 그렇게 재구성하는 게야. 나는 국어 시간에 하는 시의 해석 자체를 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시는 보는 사람 자체의 지상 자체에 근거하여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뭐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 없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영별의 약산 진달래면서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뢰박는 게 누구냐? 보는 사람이 틀려. 연애에다가 여자가 너 싫어. 그러면 남자가 뭐라 그래? 나 사뿐히 지뢰밟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보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너무 얻어 맞으면서 쾌락을 느껴. 그러니까 걔는 뭐냐? 나는 지뢰 밟는 걸 좋아해. 걔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 자체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주관주의, 이게 구성주의예요. 근데 국어 시간은 그거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묻는 거, 올바른 거 찾으라. 이렇게 1, 2, 3, 4에서 나와, 나. 웃기는 개소리야, 그거. 아유, 난 그래서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공무원 되면 사고, 획일적인 사고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행정학하면 사고가 획일적인 사고보다는 약간 좀 뭐로 바뀌어? 융통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성격은 굉장히 여러분들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우유부단해. 어? 우유부단해. 행정법 하는 친구들을 밥맛이야. 딱딱 따지잖아. 법을 하는. 김영섭이는 안 그렇고. 김영섭이. 자, 그만두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구성주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분화, 이쪽은 거꾸로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여기 보자. 통합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학문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여기 보자. 정치 현상 자체를 누가 얘기해? 기생충 학자가 얘기하네. 그 천안단대 교수 가운데 이게 기생충 그 전문가에서 이게 누구더라 이름이? 누구죠? 있잖아, 알지, 누군지 알지. 눈 이렇게 안 보이는 실눈처럼 이게 발을 이게 생기고 있어. 걔가 여러분들 정치 현상을 얼마나 비판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 여러분들 뭐 사이트도 있어요. 현재 가끔 들어서 보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간에. 그 기생충처럼 세상을 바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학문적 경계를 탈피해서 통합된 사고 아니야. 그래서 한 분야만 갖고 세상을 보라지 말고 통합적인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주의. 그다음 반실증주의. 이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절대주의. 이쪽은 상대주의. 이쪽은 관료제. 이쪽은 탈관료제. 이쪽은 기업가정신. 이쪽은 뭐야? 시민정신. 시민정신은 뭐야? 주인정신이야. 주인정신이야. 주인정신. 철저하게 주인정신을 갖고 살아가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주의, 단일규제주의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무질서와 혼란도 여러분들 중시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무질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티를. 여러분 여기 보자. 포스트모더니티는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마강수 씨 알죠? 연대 교수. 연대 교수 이 마강수 자체는 여러분 80년대 굉장히 논란이 된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소설을 쓰는데 굉장히 소설 자체가 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 기존의 성을 완전히 파괴한 여러분들 글을 써래.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 자체가 87년도인가 8년도에 88년도 7년도 그때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즐거운 사라는 우리 여대생 이름인데 여대생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성적인 욕구 본능이 있다는 것을 글로서 표현을 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당시에 보자. 80년대 후반 자체는 우리나라 분위기는 여러분들 유교문화가 지배를 해야 돼. 보수적 성격. 그러니까 이 마강수 이 개새끼 이 말 같은 놈도 그만두라고. 그래서 연대 교수에서 파직을 당해. 연대에서 걔 교수를 잘라버린다고. 그리고 마강수가 썼던 즐거운 사라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몽땅 다 회수가 돼. 회관 조치. 그 선생님이 친구한테 이제 한일 서점이라고 이제 서점한 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나오자마자 책을 내가 샀어. 저는 야 책 사려는데 야 이 개새끼야 판 책을 내가 왜 여기 돌려줘 뭐야. 내가 집에 여기 있어 책. 근데 그 책을 지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강수가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얘는 변호사 국선 변호사도 안 써. 지가 해. 나의 책에 대한 나의 최후 변론을 내. 마강수 씨가 내 책은 포스트 모더니티에 근거한 문학이다. 이게. 그럼 뭐 말이야? 근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상 제도를 몽땅 다 부정을 해야 해. 부정은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돼야 돼. 그럼 거기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창조적 파기로 여러분들.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야. 그냥 가치관 태도를 다 부정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거기서 새로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강수의 이 지금 얘기한 즐거운 사라 이하여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속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마강수의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 같은 경우도 찬성하는 애들이 대학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름이 외부로 본인들이 직접 동성연애를 찬성을 해. 여기에 힘입어서 누가 나왔어? 하리수. 하리수가 이전에 탄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에 대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리수 갖고 여자 남자 분쟁해야 해. 하리수 여자야 남자야? 여자라 그러지 남자란 말을 안 씁니다. 남자란 말 안 써요, 여러분들. 여자란 말을 쓰지. 선생님은 남자 같다 한다. 여기 보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은 성에 대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 윤리, 균형, 안정
부정한다고. 그리고 과정과 행동 강조하고 반합리주의, 탈물질주의를 강조한 게 포스트 모더니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113페이지 맨 위에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제 팔머란 사람 자체가 이제 특성 자체를 몇 가지 용어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보자. 아까 행간을 읽어라. 그 행간을 읽을 때는 본인의 주관적 의미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한다. 이것을 아까 주관주의, 구성주의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1번이 그 페이지예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 그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반가로 2번. 탈구성으로서의 해치란 말로 하는데 이거랑 구성주의랑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럼 별거야. 이건 별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파악한 탈구성으로서의 해치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기존의 진리, 절대적 진리, 금원, 격언으로 여긴 것을 다 해체하고 부정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탈구성은 해체를 의미하는 거야. 인간이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했던 메타적 근본주의, 진리 부정해. 여기선 여기 보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부정해버려.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착하게 살면 왕따를 당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죽어서 사후세계 있어 없어? 몰라. 죽어서 어떨지 모르는데 그걸 착하게 살아. 이승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가다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고래 패고. 어? 아니 그런 애들 그럼 선생님 지나가면서 다 도망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을 살 때는 착하게 살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철 타봐. 미친놈 타면 다 사람들이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다가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거기 있으면 특히 여성들은 다른 칸으로 도망간 게 따라와. 따라와서 그 칸에서 또 그러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김구라가 뱉었어. 김구라 뜬 게 그거야. 김구라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연예인적인 형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여러분들 연애에서 얘기하는 것을 몽땅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싫거든. 이제 가만히 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식상한 거야. 그러니까 변화, 파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구라가 뜬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또 많이 설쳐돼. 그러니까 요새 반 김구라가 또 많이 형성이 돼야 돼. 대체 여러분들 참 사람 마음들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 김구라. 이게 이제 탈구성으로서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유의 경계, 아까 학문의 통합화 얘기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탈링의 효과. 그다음에 반가로 4번에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선언한 타자성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즉자란 말이 있고 타자란 말이 있거든. 즉자, 타자. 미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미드. 즉자는 여러분들 본능적이고 여러분 충동적인 나를 얘기해. 인간은 태어날 때 본능 갖고 태어나. 그게 바로 즉자야, 즉자구나. 그게 아이야. 아이와 미를 얘기해. 이 미가 바로 타자야. 타자는 남이 나를 바라볼 때 그걸 인식하는 나야. 그럼 이 말은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아까 얘기한 상호주관성.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할 때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돼버린 게 그냥 내 입장만 고수하는 거야. 아니 들어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할 때는 내 입장, 내가 제가 돼보는 게 그냥 내 입장만 고수하는 거야. 내가 제가 돼보는 거 아니야. 그게 타자야. 그게 얼터너티.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여러분들 그걸 뭐 타자에 대한 개방이 있어야 돼. 타인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타인한테 나를 개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강조한 게 또 포스모드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개방성과 다양성을 선호하는 타자성. 그럼 여러분들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여기 보자. 지금 여기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사람 입장에 대해 볼 때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려. 틀리는 거예요. 우리 다혜는 선생님 욕하는 거 좋아, 싫어? 싫을 거예요. 저 선생은 왜 여학생들 많은데 막 18 막 욕하고 입에다 18이 돼 있다고 18 막 그럴 거 아니야. 앉아봐도 속으로. 에이 괜찮아. 안 그래요? 여기 보자. 그럼 다혜는 안 그러지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를 다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호하는 타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 질서를 몽땅 다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향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 이상민이 대세로 또 안 떠. 도대체 왜 그럴까? 걔 여러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잖아. 얼마예요? 빚이 뭐 67억인가 얼마라는 것 같은데. 그죠? 60 몇 억의 빚을 여러분 졌다고 생각해봐. 이상민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 야, 대단한 친구예요. 나는 선생님이 현재보다 나이보다 훨씬 어리지만 진짜 본받을 만한 친구라서 생각해. 지금 TV에 모습에 보이는 걔는 그래. 내가 볼 때는. 내가 제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갚아도 끊임없이 빚일 텐데. 그래서 이상미가 여러 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막 하잖아. 근데 그걸 TV에서 이상미를 키워주는 이유가 있는 게야.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민이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애지. 만약 TV에서 그런 매체를 못 했을 때는 이상민 자체가 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매체를 토대로 제기가 된 것은 그 매체를 토대로 많은 국민들한테 현재 좀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겨내자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그걸 보고 떠나가지고도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 내가 볼 때는 그 친구 요리하고라 그러면 잘해 못해. 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격적인 어떤 행동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 갖고 있는 사고 갖고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상민의 사고도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사고들, 그것도 보스 모드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가로 5번에 반행정이며, 그래서 반행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행정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민을 대신해서 하여간에 의회를 구성했고 의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정부가 업무를 집행해 안 해. 하죠. 그럼 하여간 이것은 대의제야 여러분들 간접민주제야 직접민주제야. 봐봐 여러분들 국민이 선거를 토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해 안 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얘가 대의제가 되는 거고 얘가 볼 때는 얘가 또 대의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국가 일 자체의 집행은 뭐라고 누가 해야 돼? 국민이 해야지. 그게 낫겠다. 근데 국민이 해, 행정부가 해. 그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의제야 직접민주야. 대의제. 반행정이란 말은 여기 뭐야? 대의제의 타파를 얘기하는 거야. 대의제의 타파. 알았죠? 그 다음에 기존 관료제 조직 자체도 갖다 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거기 직접 민주주의 요소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건 반행정이면 그런 전에 해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민정치예요. 여러분들. 뭐다? 시민정치. 관료제라는 조직을 얘기할 때는 내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공무원의 양상만을 강조했지 그런 거 이따 필요 없다고 파악하는 거야.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가 돼야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파악한 직접 민주주의 적절 시민 참여는 시민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시민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보스 모더너티 중 얘기했는데 그다음 출제를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 국어 문제는 거의 안 나왔는데 7급이나 이러면 다른 기타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갑시다. 알았습니까? 공공선택은 뭐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고 이제 116페이지 신제도론적 접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요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신제도론적 접근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로. 근데 여기 보자. 문제 흐름이 어떻게 나냐면 선생님 보세요. 합리 선택이 맨 처음에 막 나왔었어. 그러다가 이게 2004년도에 사법고시 입법고시 문제는 처음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7년도 8년도에 9급 7급의 문제가 나오다가 좀 안 나오다가 또 뭐 나오다가 요새 또 나오거든. 근데 2006년도 7년도 나올 때는 뭐냐 합리 선택이라는 신제도를 묻는 게 계속 나왔었거든. 그러다가 10년도 넘어서 13년도 14년도 이때는 역사론을 묻는 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사회학적 신제도론 자체가 또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최근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
다른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출제 빈도 A급으로 봐야 돼. A급.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신제도론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칠판을 보자. 우리 오후에 문제풀이 듣는 분들은 우리 2시 반부터 하는 게 어떨까? 괜찮겠죠? 밥을 한 40분 안에 먹고 선생님이 주차를 해두는데 주차하는 양반이 5시 반에 퇴근을 해. 여기 길 건너. 근데 여기는 현지임차가 못 들어가. 현지임차가 선생님 닮아서 무슨 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차들은 여기 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여기 못 들어오고 항상 길 건너대는데 현재 길 건너 차를 댄 지 벌써 한 8, 9년 정도 돼.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관리인분하고 잘 알거든. 그래서 선생님을 좀 잘해줘. 비용을 많이 안 받아.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5시 반에 끝내줘야지. 그 양반이 선생님 오늘 5시 반까지 꼭 나오셔야 하면 되게 하더라고. 지난주까지 일찍 갔잖아. 근데 이제 내가 사실 오늘 좀 늦게 나오면 되니까 몇 시까지 나오지? 6시, 5시 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2시 반부터 해가지고 5시 반에 끝내자. 그러면 니들 또 사회 수업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맞잖아, 오히려. 문제풀이 듣는 사람들 몇 사람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없네. 진짜 과연해. 과연한데.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자, 2017년도 해양 경찰 여러분들 7급 나온 문제, 올해 나온 거 있죠? 올해 나온 문제를 다 풀어. 올해 나온 문제, 진도별로. 오늘은 기초이론 파트를 중심으로. 오늘 배운 거하고 지난주 배운 게 오늘 다 푼다. 오늘 풉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하여간에 그러면 2시 반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반부터 할게. 내 마음대로요. 2시 반부터. 자, 여러분들 신제도론을 좀 보겠는데, 여기 보자. 여기 1945년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1960년도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 40년대까지 지배했던 대표적인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가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구제도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접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법률 나왔죠. 법률에서 규정된 제도가 있을 게야.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이 있거든. 그럼 국가공무원법에 각종 인사 제도가 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국가공무원법 제8조에는 인사 제도가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 제78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예산 제도가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도 자체를 연구한 거예요. 제도가 이러이러하다고 기술한 연구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40년 중반 이후에 야, 제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기를 든 이론이 탄생해.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등장시킨 행위자의 선호나 인간의 행위가 더 중요해 하는 이론이 탄생해.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호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인간, 개개인의 선호를 규명한 이론을 보통 우리는 개인주의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개체주의적 방법론에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인간의 행태를 연구한 것은 바로 뭐냐? 행태론이죠. 다른 거 아니야. 자, 그러나 70년대, 60년대 사회과학에서는 야, 니들 두 개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와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니죠. 각종 제도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인간의 선호의 행위에 제약을 받아 한다. 아까 교통법규 자체는 여러분들 이 인간 자체의 선호의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해. 하잖아. 그럼 그게 법규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인간들의 선호와 인간들의 행위 자체에 의하여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해야 해. 하는 거예요. 제도가 인간의 선호의 행위를 제약하고 제약받은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개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이론이 탄생해. 이게 바로 뭐냐? 신제도론적 접근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이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제도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규명한 이론이 바로 뭐다? 신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파가 세 유파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경작에서 만들어진 유파가 있고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에서 만들어진 유파 세 유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경작의 유파를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라고 그래요. 정치학의 유파를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의 유파를 사회학적 신제도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유파가. 그래서 그 유파에 관한 내용들,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또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자. 그러면 이거 보자. 이거는 그 제도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때 이건 뭐냐? 이건 거시론이야. 이건 제도 안에 있는 뭘 연구한 게야?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선호, 인간의 행태, 이건 뭐가 되는 게야? 미시. 근데 이쪽의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도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 관계,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인데, 물론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파에 따라서 미시도 있고 유파에 따라 거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파로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먼저 그러면 이 구제도하고 어떻게 신제도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 묻는 게 한 문제고, 두 번째는 각각 유파의 내용들의 주요 성향 특징 묻는 게 한 문제로 이렇게 문제에서 고르게 갔다고. 알았습니까? 그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요거 뭐 신제도주의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하여간에 비판하고 등장한 게 아닌 게 등장해 더 봐야 되겠지. 자, 그럼 교재에 신제도론 대도난 거 보자. 자, 60년대 이후부터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대두가 된 이 이론은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행태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하는 사회과학 논리에 대한 반발로부터 등장했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그 행태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반발 아까 얘기했죠? 우측에 학자는 외우지 마시고 자, 제도의 범위와 개념 나온 거 보자.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 그 다음 밑줄 원자적 설명이론, 그걸 개체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개인주의 방법론 같은 말입니다. 에 대한 의문에서 비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반가로 2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반가로 3번 나온 거 보자. 신제도는 다양한 유파가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어느 정도의 연구에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1번 제도는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을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화된. 이때 구조는 화살표 놓고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로 적어놔.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을 구조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래 풍속, 장래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 아니야. 대부분 그래. 그래서 결혼은 어디서 해? 결혼식장 가서 해, 여러분들. 뭐 동굴에서 해. 결혼식장 가서 해, 동굴에서 해, 어디가 묘지 가서 해. 결혼식장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 아니야. 그래서 여자는 드레스 입고 남자는 뭐 양복 입고 하자. 약속의 산물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자. 맨 처음에 등장한 요 구제도로는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야. 법에 소개한 제도. 근데 여기서 파악한 제도는 그게 아니야. 법률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만든 뭐 문화, 관습, 습속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제도에서 그래. 그러니까 결혼 제도, 장례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시는 법률이야, 비법률이야. 비법률, 비공식적인 면까지 포함시켜서 제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며, 제도란 맥락은 상황이야.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행위는 규칙성을 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그대로 보자. 학원의 시간표도 이것도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 이것도 지금 얘기한 제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수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월요일날 수업, 학원 수업 몇 시부터 해요? 월화가 10시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를 제가 보통 10시부터 해야 안 해요. 월요일 10시, 화요일날 10시, 수요일날 10시, 목요일날 10시,
11시 국어선생이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포스트 모던 어때요?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몇 시에 여러분들? 10시 하고 토요일날도 거의 10시 하시죠? 9시 하세요? 자, 그것도 포스트 모드로니까 둘이 있네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제가 얘기한 거는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학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규칙성을 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지금 인천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돼 있지만은 또 다른 지역 가면 수업 시간이 또 있을까 없을까? 다른 지역 가면 또 다른 수업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은 그 지역 가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하네.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자. 인간이 그럼 여기 보자. 어떤 학원이라든가 장소에서 만든 어떤 제도에 따라서 어떤 규칙성을 띈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사회화가 되고 사회화가 전혀 안 된 인간이야? 사회화가 되고 있는 인간이야? 사회화가 되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2번에 따라서 진짜 원자된 혹은 과소사회화된, 과소사회화란 말은 전혀 사회화가 안 된 그런 말이에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행동하는 게 내 마음, 내 멋대로 막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지금 얘기한 관사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제도란 맥락에서 사용해서 이루어진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3번 제도가 개인에게를 제약하지만 개인 상호작용들과 제도가 변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제도는 독립현실 동시에 종속현실 성격을 띄어 안 띄어? 띈다고 봐야 되겠지. 제도는 공식적인 면도 있겠고 비공식적인 면도 있다 없다? 있겠죠. 제도가 한번 형성된다 그러면 뭐 쉽게 변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띄어 안 띄어? 학원의 시간표는 거의 뭐 가잖아. 물론 중간중간에 변할 수 있겠지만 잘 변하지 않고 지속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봤으면 이제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점을 좀 보겠는데 올라가서 반가로 2번을 보자 다시. 또한 구제도, 제도는 제도의 성격을 기술, 한자 나온 거 보세요. 데스크립티브 기술하냐 묘사하나. 아까 제가 국가공무원법 제 몇 조에 인사제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한 거 아니야. 근데 신제도는 그게 아니야. 제도가 왜 등장했냐? 등장 동기. 제도가 인간 행위에 어떤 제약줬냐? 제약. 제도의 기능과 효과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점 비교한 거 봐. 자, 구제도는 제도가 공식적인 법규를 제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신제도로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규범 자체를 제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 다 포함해서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문화, 관습, 유행 다 지금 얘기한 비공식적인 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구제도는 제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해. 근데 신제도는 제도와 행위자 간에 제도가 인간의 선언을 제약하고 인간들은 그들의 선언을 극대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는 제도가 공식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파악하지만 신제도로는 비공식적인 면도 있고 제도는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태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시 이쪽은 아까 거시와 미시 이런 게 미시 기술 이쪽은 문제 해결 처방적인 성격이 내부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자, 말씀은 이제 그 새 유파가 나오고 있어요. 합리선택, 역사론. 자, 그리고 사회학 그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 근거한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자, 일단은 합리선택은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자, 일단은 이 합리선택은 이제 경제학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어디에서? 경제학. 나중에 뵙지만 조직 경제학이라든가 앞에 공공선택 이론 내가 정책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 몽땅 합리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 경제학 이론은 공부하신 분들 대리 이론, 거리변 경제학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합리선택에 해당되는 이론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론은 이제 경제학에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자.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가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제학의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지구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 뭐라 하냐? 합리적 경제인 그럽니다. 경제에 적합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로서 인간을 가정해. 자, 두 번째 여기 보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선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떠냐?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해. 자,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냥 선호가 외부에서 주어질 뿐이다 그 말이야. 선호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를 연구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선호의 등장 동기 연구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선호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합니다. 자, 인간의 선호는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 돼. 인간을 뭐로 파악한다? 합리적 경제인. 두 번째, 인간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론은 여기 보세요. 제목이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야. 그러면 자, 중요한 얘기하고 어려워요. 합리선택에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자체는 선호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위라고 해석해. 인간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된 결과가 행위라고 파악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선호가 있어요. 선호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라든가 목표를 얘기하는 거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선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몇 가지 행위 대안이 있겠지. 자, 노량진에 있는 고시학원 가서 수업받는 것도 있겠고, 인천에 있는 인천행정고시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인강 듣는 것도 있겠고, 기타 여러분들 뭐 독학을 토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호 자체에 가장 적합한 대안 자체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학원을 수업한다. 이걸 선택을 했어. 그럼 인간의 행위 자체는 선호에 의하여 하여간에 결정이 된 게 안 된 게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죠? 그건 합리선택 이론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합리선택 이론이야,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이야. 신제도론이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인간의 행위 자체는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받는다고 얘기해.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도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속성도 있고 규칙도 있고 공동체 의식, 공동체 속성 이걸 몽땅 다 제대로 파악해. 자, 물리적인 속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위치, 장소, 현재 갖고 있는 부, 돈, 이 맞냐 적냐 이게 물리적인 속성이 들어가. 자, 근데 여러분이 사는데 어디 사냐? 우리 다혜는 집이 어디예요? 학익동. 자, 그럼 학익동에서 노량진까지 가려고 그래야 돼.
그럼 하기통에서 전철 타고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주안역까지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얼마나 걸려? 20분 걸린다 그러죠.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 주안에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여러분들 노량진까지 가는데 40분 걸려요. 그리고 학원 찾아가는데 한 15분 걸려요. 그러면 다 더하면 1시간 15분이야. 그리고 왕복하면요 3시간 가까이 걸려 안 걸려? 시간도 많이 걸려. 길가에다 왔다 갔다 전철에서 여러분들 타가지고 서서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렇다고 노량진 가서 여러분들 아예 거기다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장난 아니야. 고시원 자체의 비용 자체가 뭐 한 달에 40만 원씩 받아야 돼. 고시원에서 여러분들 40만 원 정도 해야 돼. 방 하나 없는데. 늘 여러분들 노량진에서 30만 원짜리 방 많이 가서 공부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30만 원짜리 방 들어가면은 40만 원짜리 방가. 건강을 위해서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한 달에 여러분들 뭐 그 비용만 따져도 한 6, 7만 원 들어가는 거야. 도저히 갖고 있는 부갖고는 안 돼.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인천행정고시학원이야. 그러면 여기 보자.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서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한 제약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 지울게. 그럼 인간의 행위 자체를 얘기했던 제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지? 제약받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인천행정고시학원에 수업을 받아 이제 국어 선생이 있어요. 영어 선생, 한국사, 행정법, 사회, 행정학이 있어. 근데 그 선생 자체, 자 우리 누구예요? 우리 김철. 수업 들어보는데 도저히 수업이 아니야. 이건 멧돼지야. 이건 산돼지야. 산적인 수업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영어 선생님 누구야? 김영수. 말만 원작이지. 영어 시간에 영어 얘기 안 하고 학원 얘기가 50분 동안 해. 마음에 안 들어. 한국사 여선생. 그죠? 누구예요? 조민주. 조민주 선생은 수업을 안 하고 화장만 해. 자, 선생님 웃어가는 얘기야.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몽땅. 그래서 이 친구가 불만이 너무 많아. 이렇게 했다가 공무원 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 자, 우리 인천에서 대한민국 1타 고시학원 선생들한테 직접 수업받기 원하는 사람들 들어오세요. 우리 개인당 20만 원씩 걷어가지고 인천대학교 강의실 한 3개 빌려서 수업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좋다고 500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국어는 어떡하냐. 국어도 한 사람이 아니야. 복수, 김철민, 김철수, 뭐 김철호 이런 식으로. 영어, 김영수, 김백수, 김십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사, 조민수, 조민석, 조민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정법, 김형석, 김동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도 윤영진, 윤영지, 윤버섯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정 김일, 김희, 김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어떤 친구는 김철민하고 김일수하고 조민수하고 김영섭하고 좋은 애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얘는 또 이렇게 선택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져. 자, 이 말은 뭐냐? 선호에 제약받은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행위자 간에 상호작용을 토대로 새로운 공간, 인천대학교 강의실을 만들어내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도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기본적인 그림의 형태의 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보자. 현실 보자. 아까 인천대학교 강의실 자체 만들었다 그랬죠. 새로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공간은 자, 여기 보자.
아까 500명의 학생들 자체가 모두 다 서로가 만족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만족하는 점이 누구나 그 서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게 안 듣는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든 사람의 서로가 극대화돼서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러냐? 균형점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제도를 뭐로 파악한다? 균형점의 결과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균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을 다 분석을 해야 되냐? 해야지. 그래서 뭐가 돼? 개체주의 방법은 뭐냐? 개체주의는 미시야 고지야? 미시론이지. 이해했냐? 자, 하나 물어보자. 인간의 선호나 행위는 제도에서 제약을 받아 안 받아? 맞죠? 그러면 인간들은 선호를 극대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럼 이때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 안 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를 결정론이라고 그러고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존재를 임의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야? 결정론과 임의론의 양면성을 띈 것, 바로 합리선택적 신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에 정리한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숙제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118페이지 맨 위에 보자. 합리선택 이론적 배경. 제도를 균형점의 결과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점 나왔어요. 개인들에서 오늘 그 점, 균형점 이렇게 나왔고 내려가서 특징 나온 거 보자. 자,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인간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단 선호는 고정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고정된 것. 제도가 변하면 행위자들의 전략이란 말은 선호를 충족하게 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변하지만 선호는 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호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게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선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선호를 충족하는 전략, 방법은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문론적 개체주의, 개인주의 있겠고.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끝에 미적인 연구란 말 나오죠. 그다음에 4번에 제도의 성격, 아까 물리적인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인간의 행위에 제약을 주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보세요. 인간 간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5번에 따라서 결정론과 임의론의 양면성을 내포한 것, 지금 얘기하는 합리선택입니다. 거기까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굳이 하나 더 보면은 우측에 8번 나온 거 보자. 정부 활동의 결과, 그것도 제도인데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자. 행위 상호작용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탄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야, 인천대학교 공간하니까 인천대학교에서 이제 반대.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 인하대학교로 가서 여러분들 강의장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 선택에 관한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